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사과랠리입니다. 사과랠리 유튜브 채널에서는 시장에 100%는 존재하지 않아도 높은 확률의 종목과 전략들은 항상 존재한다라는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 분석을 통해서 보다 더 높은 확률의 종목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누르시고 매번 올라오신 영상 시청하시면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한 끗 다른 시선으로 보다 더 높은 확률을 짚어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너무나도 벌써 애정을 주고 계시죠. 관심을 주고 계신 상한가랠리 벌써 구독자 7만 1,600분께서 구독 버튼 눌러주고 계십니다. 항상 구독 버튼 눌러주신 분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이 감사한 마음을 되돌려 드리고자 다양한 무료 자료집을 내어드리고 있죠. 이번에 준비한 자료집 AI 반도체 AI 챗봇 온디바이스 AI HBM 자료집입니다. 자세한 내용부터 시작해서 관련된 종목들까지 싹 다 관심 있는 종목들 모아놨고요. 특히나 그들 중에서도 제가 드리는 자료집의 특징은 바로 뭐냐? 실적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어닝 서프라이즈 자료집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이런 종목들이 왜 중요하냐? 보통 실적을 동반하지 않으면 주가가 잠깐 갔다가 다시 떨어져요. 하지만 실적을 동반하는 기업들은 흔들림이 있을 뿐 결국 주가는 우상향 코스를 그려가게 되거든요. 이런 꾸준히 우상향하는 종목들을 가져가시기 위해서는 해당 자료집이 필요하실 겁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꼭 여러분 영상 마지막에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아직까지 구독 버튼 안 누르신 분들은 꼭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한 설명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영상 오늘의 주제로 바로 넘어가 봐야겠죠. 자, 오늘의 영상 주제는 무엇이냐? 7월 엔비디아가 탐내고 삼성이 몰빵 중인 반도체 2기업 세계 1위 됩니다라는 주제로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어떤 종목이 유망할 가능성이 높은지, 엔비디아와 삼성이 탐내고 있는 해당 기업 어떤 기업인지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께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CXL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CXL이라고 한다면 많은 분들께서 한물 간 기술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 그렇게 많이 알려졌죠. 왜 이렇게 한물이 갔다라고 많이 알려졌냐면 내용 보겠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90%를 점유한 엔비디아가 CXL 대신 고속 인터 커넥트 기술인 NV링크를 채택하면서 CXL이 성장하지 못할 것이라는 예측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미국의 엔비디아는 근데 이렇게 해서 사실상 CXL이 이거 아니다. 그냥 제일 잘 나가는 엔비디아가 NV링크를 쓰고 있는데 CXL이 잘 될 리가 있냐. 둘 다 비슷한 구조인데 확장성을 위한 기술이잖아요. 둘 다. 그 기술인데 엔비디아가 1위가 선택한 NV링크가 맞지 않겠냐. CXL은 이제 없어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까지 돌았어요. 근데 실제 내용을 봤더니요. 엔비디아도 아직 CXL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CXL 컨소시엄의 이사회 멤버 등으로 아직까지도 등록되어 있는 모습인데요. CXL 컨소시엄은 CXL 표준을 개발하는 단체로 미국의 인텔, AMD, 메타, IBM 등이 멤버로 활동 중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엔비디아도 CXL 개발했었으니까 뭐 계속 처음에는 가입하는 건 인정하는데 뭐 지금에 와서 NV링크를 채택한 다음에도 계속해서 컨소시엄에 가입해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미국 매체의 보도와 좀 다르게 CXL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포기하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실제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엔비디아도 CXL 제품을 준비하는 걸로 알려져 있다면서 미국 매체의 보도는 틀렸다고 지적도 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엔비디아도 CXL을 포기하지 않고 하고 있느냐? NV링크가 있는데 의문인 거죠. 근데 사실을 뜯어보고 나니까 CXL하고 NV링크하고 뭐 결론적으로는 결이 좀 비슷한 것처럼 보이겠지만 근본적으로 다른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NV링크가 데이터를 복사해서 이동시키는 구조라면 CXL은 복사 작업을 거치지 않고 반도체 간 데이터를 공유하는 기술입니다. 애초에 비슷해 보이고 확장성을 넓히는 건 동일하지만 다른 기술이라는 거죠. 예컨대 NV링크가 한 번에 많은 데이터를 배달할 수 있는 택배 차량이라면 CXL은 적은 양의 소프를 빠르게 배달해주는 총알 배송의 지금에서 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본래 CPU 등 시스템 반도체
데이터를 읽을 때 복사로 불러오는데 NV링크가 양을 획기적으로 늘린 것이라면 CXL은 복사라는 중간 단계를 없애버린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NV링크하고 CXL은 근본적으로 다른 기술이다. 그래서 엔비디아 또한 NV링크가 있다고 해서 CXL을 버리는 게 아니라 CXL이 사용될 수 있을 만한 곳에는 CXL을 사용하고 NV링크가 사용될 만한 곳에는 NV링크를 사용하는 전략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최근에 HBM에서 굉장히 굴욕을 겪은 삼성전자가 CXL 칼을 갈고 있는 만큼 CXL의 미래가 아예 없다고 보긴 어렵다. 분명히 가능성이 있는 분야 중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물론 주가가 굉장히 고가권 상태에 있으면 건들면 안 되겠지만 최근에 꽤 많이 떨어져서 이미 저가권 바닥권까지 떨어졌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는 단기적인 수혜를 통해서 단기 반등 가능성이 있다라고 여러분들께서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메모리 용량 한계를 극복 가능성 주목, 시장 개화 아직, 삼성전자 CXL 개발 선두, 주도권 놓친 HBM 전철받지 않겠다는 의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은 CXL 버전 2.0의 개발을 마무리했다. 근데 여태까지 CXL 좋다 하는데 왜 돈이 안 됐죠? 아직 이 CXL 2.0을 지원하는 CPU가 출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런 CXL 지원하는 CPU가 곧 이번 연도 하반기 7월 달부터 12월 달 안에 공개된다라는 이야기. 이제 상품이 이제 만들어져 가지고 출시된다는 이야기가 슬슬 돌고 있기 때문에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해 보시면 되겠죠. 문손이 이해되셨죠? 근데 그럼 여러분들께 의문이실 거예요. 왜 엔비디아도 삼성전자도 계속 CXL을 한다라고 얘기할까? CXL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 맞춤형 반도체 때문입니다. 이 맞춤형, 이 각 기업들마다 사실 메인 기업들, 메인 AI 기업들이라고 해서 온딥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자회사인 오픈 AI라든가 몇몇 핵심 기업들은 사실 핵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엔비디아의 이미 GPU를 사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모든 기업이 그 GPU를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실제 돈이 있어도 사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냐면 생산하는 것보다 원하는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사실 그림의 떡이라는 거죠. 나머지 기업들은 어떻게든 AI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 엔비디아의 GPU가 아닌 다른 AI 반도체들로 자신들만의 AI를 어느 정도 구축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이 맞춤형 반도체가 그럴 때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 맞춤형 반도체에 CXL이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엔비디아 또한 이 굉장히 이제 이 생태계를 조성한다고 하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인터넷을 지배했고 모바일 핸드폰 시장에서는 구글의 안드로이드와 애플의 지금 이제 애플리케이션이 이제 지금 이제 시장의 점유율을 차지했듯이 이런 이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GPU를 판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엔비디아 또한 CXL 기술까지도 합해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 맞춤형 반도체를 최근에 한다고 얘기했거든요. 엔비디아도. 그래서 해당 시장의 생태계를 빠르게 주도권을 가져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속에서 삼성전자도 열심히 CXL을 개발해서 그래서 내놓으려고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CXL의 도대체 장점이 뭐냐? 일단 첫 번째로 확장성이 있습니다. 이론상으로 메모리 용량 무한대 확장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지금 HBM이 뭡니까? 고대형 메모리라고 해서 메모리를 수직으로 쌓아 올려가지고 데이터 통로를 많이 만들어서 빠르게 데이터 통신을 할 수 있게 빠르게 이제 데이터를 빠르게 주고받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성능은 올리고 통로도 넓히면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죠. 인프라를 만들어 놨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예, 정확히 말해서는 이게 신도심 지역이 그렇죠. 보통 우리가 새롭게 이제 개발하는 지역이 이게 바둑형 방식으로 쭉쭉쭉쭉 인프라가 잘 형성돼 있으면 그 안에서 경제가 효율적으로 더 많이 돌아가잖아요. 마찬가지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한국으로 치면은 이제 북쪽 강의 북쪽 자리는 구도심이고 남쪽 자리는 이제 신도심이잖아요. 그죠? 서울 기준에서 보면 신도시 강남 쪽이 이제 이렇게 신도심으로 만들어져 있죠. 격자형으로 이렇게 잘 조정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인프라를 만들어 놓은 상태다. HBM이 그런 상태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층 건물도 많고요. 그죠? 그래서 그 핵심은 뭐냐면 용량이 굉장히 무한대다.
용량이 무한대다. 그러니까 핵심이 뭐냐면 이 HBM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렇게 설명하다 말 뻔했네요. HBM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한 번에 데이터 용량을 높이고 성능을 높이는 건 잘할 수 있는데 결국 이 HBM 자체도 HBM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 센터에는 기존에 사용하고 있었던 D램 같은 것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DDR5 같은 것들 쌓아놓지 않은 거 HBM이 아닌 그냥 D램 요런 것들하고 같이 사용해서 성능을 높이면 더 좋겠죠. 얘도 쓰고 옛날 것도 쓰고 새롭게 들여온 HBM도 쓰면 좋겠죠. 얘네를 연결하는 기술도 역시나 CXL로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기존에 사용하던 것과 새롭게 들여온 것들을 같이 쓰면서 성능을 높일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사실상 CXL이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두 번째, 효율적인 메모리 사용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 CXL 같은 경우에는요, 앞서 보셨던 이제 다양한 메모리 1이 있고 2가 있고 메모리가 3이 있다고 해봅시다. 뭐 DDR5는 HBM이든 메모리가 있으면 이 메모리를 하나로 통합합니다. 이 1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원래 1인분 하면 1만큼 일할 수 있고 2번 반도체 같은 경우는 1만큼 일할 수 있고 3번 반도체 같은 경우는 1만큼 일할 수 있습니다. 각자 1만큼 일할 수 있으면 보통 이럴 때 중요한 게 뭐냐면 각자 이제 원래는 1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CPU에 붙어 있는 거였고요. 2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GPU에 붙어 있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각자 얘는 1번 반도체는 CPU만 도와주고 2번 반도체는 GPU만 도와주는 이런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XCXL로 이렇게 한 번에 묶어버리게 되면요. 총 3의 일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끔 가다가 CPU가 일을 많이 할 때가 있고 GPU가 일을 많이 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어차피 1만큼만 도와줄 수 있었다면 메모리가 이제는 CXL로 3이라는 거 묶어놨기 때문에 3만큼의 일을 한 번에 GPU든 CPU든 나눠줄 수 있는 거죠. 필요한 곳에 더 많은 지금 현재 메모리를 할당시켜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구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CXL에 굉장히 큰 장점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다양한 이유와 이런 장점도 있고 이런 다양한 엔비디아도 포기하지 않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CXL이 주목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특히나 주목할 일정이 있습니다. 이 일정만 확인하시고 공략하시는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잘 보셔야 되는 건 삼성의 파운드리 포럼입니다. 삼성의 파운드리 포럼이 굉장히 주목되는데요. 보시면 삼성전자 파운드리 포럼 개최 AI 반도체 기술 전략을 공개한다라고 하는데요. 핵심만 보여드릴게요. 결국 핵심은 뭐냐면 고객사 반도체 공정 기술 로드맵을 소개하고 파운드리 사업 경쟁력을 알리는 자리입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삼성전자의 AI 반도체 관련된 기술 전략들이 대거 공개될 전망입니다. 특히 파운드리, 메모리, 어드밴스 패키지 사업 등 AI 칩 생산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강조할 계획이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맞춤형 가장 좋은 반도체는 사실 엔비디아가 만들고 이 엔비디아가 한테 부탁을 못하지만 적절한 AI 반도체가 필요한 기업들한테 원스톱 AI 반도체를 설계부터 해서 생산부터 해서 지금 현재 상황에 맞춘 서비스 반도체를 만들어주는 작업을 삼성전자가 주력으로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재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기존에 사용하고 있었던 데이터 센터하고 지금 현재 새롭게 만들어진 AI 반도체하고 합쳐봐야 되죠. 그럼 뭐가 필요해요? 당연히 앞서 말씀드렸듯이 누가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해요? CXL이 필요한 거예요. 기존의 반도체하고 새로운 반도체하고 딱 연결고리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CXL 기술이 더욱더 강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의 전략은 결국 맞춤형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가지고 밀고 나가겠지만 그게 아니니까 딱 밑에 다른 딱 맞춤형 전략을 해서 지금 이제 나아가고 있는 거죠. 그죠? 최근에 이제 AI 기술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설계 기술이 좀 더 빨라지고 있어서 이런 기술이 역시나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어떤 이슈, 어떤 일정, 지금 현재 삼성 파운드리 포럼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날짜 같은 경우에는 7월 9일 날짜입니다. 7월 9일 날짜로 여러분들 공개가 되니까요. 7월 9일 날짜 잘 주목해 보시면 돼요. 단기 상승도 딱 가능해 보이는 타이밍이죠. 그죠?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일정은 인텔의 CXL용 CPU 발표입니다. 결국엔 CXL이 지금 사용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했죠? 관련 2.0, CXL 2.0의
0을 가동시킬 수 있는 CPU가 안 나왔으니까 이 CPU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램 여러 가지 램을 하나로 합쳐가지고 지금 현재 이제 모든 램들을 기능을 싹 다 합쳐가지고 필요한 곳으로 싹싹 보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드렸잖아요. 그 나눠주는 역할을 CPU가 합니다. 그래서 이 CPU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전용 CPU가 중요한데 이 전용 CPU가 이제 곧 나오게 됩니다. 보시면 Next HBM CXL 개화 언제쯤 하반기 상용화 전망. 지난 4일 대만에서 열린 정보기술 전시회 컴퓨텍스 지금 2024에서 차세대 데이터 센터용 신형 프로세서 제온6를 공개했습니다. 이 제온6가 CXL 2.0을 지원하는 첫 서버용 중앙 처리 장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서버용 GPU 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인텔이 CXL 2.0을 받아들인 만큼 CXL 상용화가 머지않았을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역시나 엔비디아도 버리지 않았으니까 인텔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해되셨습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보시면 출시 시기는 그럼 정확히 언제냐? 지금 하반기라고 한다면 너무 멀지 않냐? 근데 하반기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내용이 나온 게 있더라고요. 원래는 2분기였다가 3분기로 좀 밀렸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 2024년도 4월달 이번 연도 4월달까지만 해도 올 2분기라고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2분기라면 4월에서 6월이죠. 근데 6월 끝났잖아요. 그죠? 아직 안 나왔잖아요. 그죠? 그럼 도대체 언제 나오냐? 한 분기 좀 미뤄졌습니다. 인텔 신형 데이터 센터 프로세서 제온6 공개, AMD 공세 차단. 제온6 서버 프로세서는 두 가지 유형으로 제공이 되는데 하나는 오는 3분기 출시될 더 크고 강력한 성능의 버전이다. 이게 딱 AI 버전이에요. 이게 CXL 2.0을 지원하는 버전이죠. 3분기라고 한다면 대략적으로 월로 치면 7월, 8월, 9월 중에 공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9월 달은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7월, 8월 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런 거냐면 이제 인텔 같은 경우는 매년 9월 달마다 이런 행사를 개최하거든요. 인텔 이노베이션이라고 해서 자신의 신제품하고 새로운 반도체를 내놓는 행사를 열게 되는데 이미 제온 같은 경우는 공개했고 신제품이 연달아서 매달 공개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같은 시기에 신제품들이 여러 개 나오면 관심을 많이 못 받는단 말이에요. 이미 이제 제온 같은 경우 공개가 되기도 했고, 그죠? 그래서 출시 시기가 아마 빠르면 7월에서 8월쯤이 되지 않을까. 이때가 유력하지 않을까 싶어요. 중요한 행사를 앞두고 막 겹치면 안 되니까요, 그죠? 그래서 7월달 8월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관련된 종목들을 여러분께서 딱 일정 이슈 딱 명확합니다. 삼성의 7월 9일 날짜 재료 일정도 있고요. 지금 인텔이 본격 CXL 시작하는 일정도 8월달, 7월달에 딱 나오기 좋은 타이밍에서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날짜 최근에 조금 상승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기대감이 현재 들어온 상태에서 조금 조정받을 때 눌림목 자리에서 매집해주면 좋은 수익이 날 수 있을 만한 일정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관심 가져두시고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될까? 엑시콘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엑시콘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내달 초 CXL 양산용 검사 장비 반입 본격적으로 7월부터 검사 장비를 지금 이제 받겠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아마 2.0 버전 2.0용일 거예요. 2.0의 검사 장비를 도입을 하는데 이걸 도입하는 이 생산해서 납품하는 기업이 바로 엑시콘이라는 기업입니다. 보시면 삼성전자 시장 선점 나선 CXL 2.0 개발 기대감의 상승세. 항상 이제 지금 현재 이제 검사 장비 주목받거든요. 엑시콘은 반도체 검사 장비 제조 및 테스트 용역 업체인데 CXL 전용 검사 장비 생산 납품을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CXL 버전 2.0 개발까지도 기대감이 있는 기업이에요. 이 납품하는 기업이 이게 엑시콘이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원래 각자 기업들의 계약 관계는 이제 알려지면 이제 그 계약상 위반이기 때문에 대놓고 나오진 않았지만 S사에 납품한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삼성밖에 없겠죠. CXL 검사 장비 하는 데가 뭐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SK하이닉스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옛날부터 엑시콘은 삼성전자한테 CXL 제품들을 납품했기 때문에 지금 이 납품 이제 분위기가 나와줬기 때문에 지금 이제 엑시콘이 지금 삼성전자에 납품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엑시콘 지금 현재 차트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차트 이쁘게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눌림목 자리에서 잘 매집하시면 좋은 매수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됩니다. 제가 차트를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제가 HTS를 안 띄워놔서 여기까지만 간단하게 좀 설명드릴게요. 난 그런데 추가적인 종목들이 난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도움을 더 드리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죠. 바로 이제 이런 다양한 자료집들까지도 같이 드리는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료집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보도 많이 내어드리고 있으니까 지금부터 설명 잘 들으시고 꼭 어디서 자료집 얻어갈 수 있는지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제 이재진의 상한가리라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인데요. 해당 무료 어플리케이션은 급등천주 시황글 다양한 자료들을 정리해서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위에 있는 메뉴를 사용하시는 걸 권장해 드려요. 이 무료 어플리케이션은 단기 급등천주 시황글 자료 100% 모든 자료를 다 무료 드리고 해당 자료집도 무료로 드리는데 이 무료로 정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무료 아이디가 필요합니다. 무료 아이디 아이디 만드셔서 이용해 보시면 되니까요. 지금부터 제가 이용할 수 있는 방법 설명 잘 드릴 테니까 순차적으로 여러분께서 같이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선 삼성 핸드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아이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앱 스토어를 통해서 접속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측 상단의 검색창에 이재진이라고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설치 버튼을 누르시고 설치하고 들어가시면 무료 어플리케이션 이런 어플리케이션이 나와요. 무료 어플리케이션 이용하기 위해서는 무료 아이디가 필요하죠. 무료 아이디 같은 경우 어떻게 만들 수 있냐면 해당 화면에서 위에 있는 메뉴 중에 3개 중에 아무거나 클릭하시면 됩니다. 저는 급등천주 클릭해 보겠습니다. 아이디 처음에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로그인하라고 나오거든요. 당황하지 마시고 아이디가 당연히 없으니까 그러겠죠. 왼쪽 하단에 회원가입 버튼 클릭하세요. 참고로 핸드폰 번호 없이도 가입할 수 있게 개인정보도 깔끔하게 만들어놨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용약관 동의 왼쪽 상단 체크, 우측 하단 가입하기 버튼 클릭하시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지고요. 지금의 화면에 보시면 각자 사용하시는 네이버 아이디 네이버.com까지 여기가 아이디입니다. 비밀번호 각자 원하시는 비밀번호 적으시고 성함은 아무거나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적으시면 가입하기 버튼 누르실 수 있고요. 가입하기 버튼 누르시면 아이디가 만들어집니다. 아이디 로그인하셔야겠죠. 각자 사용하시는 네이버 아이디 네이버.com까지 입력해 주시는 게 아이디고요. 비밀번호 적으시고 로그인 상태 유지 꼭 체크하세요. 매일 새로운 정보가 올라오기 때문에 새로운 정보 보실 때마다 로그인하면 귀찮잖아요. 그래서 로그인 상태 유지 꼭 체크하시고 로그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그인하시면 다양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급등천주라고 해서 차트가 예쁜 종목들 이렇게 차트가 급등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 드리고 있습니다. 수익률 80% 정도로 단기간에 욕심만 안 부리시면 급등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 5에서 10% 많으면 적으면 3% 잘 급등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 꾸준히 내어드리고 있으니까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장전 시황이라고 해서 해외 증시부터 시작해서 주요 지표들 그래서 주식시장은 어떻게 흘러갈지 전일자 상승 테마는 뭐고 오늘의 주요 뉴스는 뭐라서 오늘은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다양한 이슈들을 매일 아침에 8시 30분쯤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자료보다도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장이 끝난 다음에 급등 포착 자료에는 유튜브 영상뿐만 아니라 이렇게 가장 핵심인 CXL 관련주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린 지금 이제 엑시콘뿐만 아니라 네오셈, 오키스전자 관련된 종목들 매일 가장 강하게 움직였었던 주목해볼 만한 이슈를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자료집은 급등 추천주에 들어가셔서 공직을 두 번째, 세 번째쯤 보시면 파일 다운로드라고 있을 겁니다. 클릭하시면 원하신 자료집 받아갈 수 있고요. 간단하게 여러분들께서 받아가셔도 어떻게 보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직접 올려놨습니다. 자세한 내용까지 모르셔도 밑에 관련된 종목들을 보시는 데 문제가 없으시니까 확인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이었죠? 좋습니다. 그리고 100포인트 모든 정보를 100포인트 무료로 드리고 있는데 가끔 걱정하시는 분들이 이거 나중에 돈 내라고 하는 거 아니야?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제 무료 어플리케이션은 이미 제가 제 스스로 동기부여를 위해서 하고 있는 거라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주식시장에서 저는 8, 90% 이상의 높은 수익률을 지향하는 편입니다. 이런 투자자는 시장에 눈치를 많이 봐야겠죠. 근데 눈치를 많이 보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매일 성실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매일 성실하게 시장의 뉴스를 분석하고 시장 흐름을 파악하고 시장의 흐름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큰 성실함이 필요한데 저는 좀 아쉽게도 좀 성실함이 좀 부족한 사람인 것 같아요. 부끄럽게도. 그래서 저는 스스로 지금 할 수밖에 없는 환경, 어쩔 수밖에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었기 위해서 여러분께 무료로 공개해드리겠다고 약속드려놨고요. 무료로 공개하는 겁니다. 무료로 공개하면 매일매일 1000분, 2000분, 많을 때는 3000분께서 제 무료 어플리케이션 매일매일 봐주시고요. 봐주시는 분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저는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저 스스로 동기부여를 이렇게 좀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매일 제 어플리케이션을 봐주심으로써 동기부여를 주시고 저는 여러분께 무료 정보를 내어드리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놨으니까
당연히 뭐 유료할 이유 있겠습니까? 계속 무료로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계속해서 평생 무료로 내어드릴 예정이니까 걱정 마시고 이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의 영상이 좀이라도 유익하셨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구독 버튼과 따봉 버튼 눌러주신 거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들의 응원이 항상 힘이 됩니다.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고생하셨습니다.